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놔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는데, 디지털 트윈은 쌍둥이입니다. 실제 물건과 그거랑 쌍둥이 같은 버추얼 그 프로토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쌍둥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왜 하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게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적화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 시스템이 진짜 건전하냐, 이제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걸 그 장비를 10년, 20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 장비가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UAM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보면 모든 파트에 대한 고장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이제 왜 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얘기를 너무 간단히 해서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 날아가는 그 시절에 나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주인들이 이제 캡슐 타고 우주에서 있는 동안에 그거랑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한쪽에다가 이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실제 물리적인 트윈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조종사가 이거 지금 어떤 불이 들어왔는데 어떤 상황입니다 하면 엔지니어들이 실제 물건에서 막 이것저것을 고장내트려 가지고 그런 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 야, 이게 뭐가 문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게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제 물리적인 트윈을 이용해서 이제 한 거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디지털 시뮬레이션 모델로 그런 걸 다 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윈이 산업적으로 우선적으로 들어간 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는 자동차, 항공 이런 부분에 에너지 이런 쪽에 이제 우선적으로 접목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쿼드콥터 문제만 봐도 이게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되는 겁니다. 실제 물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센서 데이터를 텔레메트리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를 시뮬레이션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한 가까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현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살아있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용 시스템에 대해도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한 예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 차트에 보시면 익숙치 않은 것들이 이제 다 있죠. 왜 익숙치 않은 차트를 보이냐면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시뮬레이션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심볼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게 다가올 겁니다. 이거는 인공위성에 적용한 이제 파워 시스템, 파워 트레인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이제 적용한 예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솔라셀에서부터 배터리, 그다음에 레귤레이터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디지털 트윈입니다. UAM에 대한 이제 디지털 트윈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게 참 이제 안타깝고요. 이제 UAM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이제 좀 조금 이제 한 1, 2분만 더 시간을 쓴다고 하면 이겁니다. UAM이 이제 앞으로 서울 상공에 이제 뭐 100대가 날아다니고 200대가 날아다니고 한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오퍼레이션 문제가 있어요. 자, 100대가 날아다니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거를 지금같이 인천공항에서 관제사들이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많은 수의 UAM이 날아다닐 때 그것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기존에 있는 에어 트래픽 컨트롤하고 UAM하고는 어떻게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할 거냐. 인티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다 이제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주창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 방법,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워킹하느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컨트롤링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오퍼레이션 문제에서 디지털 트윈은 아주 그 필수적인 대안일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얘기고요. 다음 세이프티 문제인데, 747이 인천에서 떠서 뉴욕 공항에 내리면은,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거기 정비팀이 가서 그 비행기를 필드 서비싱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케이 하면 다시 타고 오고. 근데 서울상공에 UAM이 100대가 날아다닙니다. 인천에서 떠서 김포에 내렸다가 배터리 충전하고 무역센터로 날아가는데, 그때마다 정비팀이 그 비행기들 다 메인티넌스 할 거냐? 물론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대한 다이너스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그 세이프티에 대한 시스템 모니터링 문제들을 결국은 디지털 트윈이 해결해 줄 수 있을, 디지털 트윈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UAM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는데 계속 자기의 그 시스템의 신호가 이제 날아가고 그거를 디지털 트윈을 하는 쪽에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거죠. 했을 때, 이게 어느 기체, 어느 모터가 이건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이프티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메인티넌스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좀 느낌이 오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이제 그런 이슈를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 펌프를 교체할 때마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pom프 필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거 소소하게 하나씩 고칠 때마다 전체 발전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엄청나게 큰 손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이제 모델링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걸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한 번에 그냥 이달 말에 그 관련된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정리하고 다음 달 말에 한 번에 정리하고 하면 10번 세울 거를 한 번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경비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AM도 그런 식의 메인티넌스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이런 알고리즘을 도움을 받으면 어느 기체는 며칠 날 어디 빨리 갔다 와라 이런 것들을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상공의 100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디지털 트윈 이슈 중에 하나가 이머전시 문제입니다. 날아다니다가 이머전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어느 패스로 어떻게 보내야지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피해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그때 그 사람이 보고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얘가 어떻게 하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시뮬레이션 베이스로 그 최적의 답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못해서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아소프트가 이쪽에 UAV와 UAM 쪽에 계속 이제 공헌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세이프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플라이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트윈 같은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관련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고 이게 심포지엄이니까 일단 저는 이제 그냥 개략적인 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관심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같이 상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는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게을러서 자료를 미리 준비를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오늘 발표한 자료는 PDF로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